안녕하십니까. 임성훈입니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의 끝자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올 연말 계획들 세우셨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요, 가장 미안한 사람, 가장 고마운 사람, 그렇게 한 명씩을 정해서 전화나 편지를 꼭 쓰는 분도 계시고, 또 하루라도 자기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한 해 계획을 아직 못 세우셨다면, 마무리를 못 하셨다면 저희 강연 백도씨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쉼표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강연 백도씨 시작하겠습니다. 아홉 명의 탈북 청소년들을 돌보다. 김태훈. 평범한 직장인이던 그는 우연히 간 봉사활동에서 탈북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뭐 넘어온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생활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아픔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듣고 나니까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 그 옆에 있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엄마와 떨어져 혼자 지내던 아이를 만난 후 그 아이를 돌보며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하룡이가 가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차마 가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럼 우리 같이 살까?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주저없이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와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그렇게 맺어진 인연이 8년째. 그 사이 9명으로 늘어난 아이들과 함께 가족을 이뤄 오순도순 살고 있는 그. 제가 챙겨주기 바빴던 아이들인데 어느 순간 보면은 이렇게 훌쩍훌쩍 커 있어요. 피로써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저희는 누가 봐도 진짜 가족입니다. 정으로 맺어진 진짜 레알 가족입니다. 사랑으로 가족의 인연을 맺은 김태훈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 9명의 아이를 돌보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셔요? 네. 예, 그렇죠? 많이 바쁩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그러면 살림을 다 혼자 하시는 거네요? 뒷바라지에서부터? 예,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지만은 하는 일은 엄마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빨래, 다 청소. 하고. 이야, 그러니까 9명의 아이의 엄마 아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엄마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엄마 일을 더 많이 예.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김태훈 씨가 하실 강연 주제가 바로 사람의 집이죠. 네. 네, 사람의 집.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죠? 특별한 구성원도 아니고 네.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네. 평범한 사람의 집,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바로 합니다. 그 집이 김태훈 씨 집 예, 얘기가 바로 되겠습니다. 저희 가족 네,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엄마, 아빠, 삼촌 역할을 다 하면서 이렇게 바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람있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저를 총각 엄마라고 합니다. 예, 김태훈입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9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장 손이 많이 갈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에게는 가족의 품, 가정의 따뜻함, 온기가 누구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전 사실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미혼의 총각입니다. 저에게 9명의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과 같이 살아가는 저희 집의 이야기, 사람이 사는 집,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특별하게 봐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요.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서 큰 우여곡절 없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미술을 전공했고요. 직장은 유아교육 관련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 회사를 다니는 동안 회사 선배로부터 봉사활동 제의를 받았어요. 그 봉사활동이 바로 북한에서 온 아이들을 만나는 그 멘토 멘티의 이런 역할들을 하는 봉사활동 단체였습니다. 그 봉사활동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까지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원이라는 곳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3개월간 의료 서비스와 행정 서비스, 교육 서비스를 받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정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정말 가슴 아프고 너무나 그냥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기억 남는 친구가 있는데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였어요. 근데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20대 초반의 그 여자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굶어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일찍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차 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막상 한국에 넘어왔지만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알 수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20대 초반의 젊은 엄마가 과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 앞선 나머지 저와 함께 이야기하다가 저 앞에서 막 많이 울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었고 또 한 친구는 6명이서 동반 탈북을 했어요. 동반 탈북을 했는데 그만 몽골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몽골 사막이라는 곳이 낮에는 덥지만은 밤에는 굉장히 추운 곳이래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그 6명에서 꼭 안고 잤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 친구가 안고 있었던 한 누나가 얼어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발에 동상이 걸려서 엄지발가락을 절단을 했고요. 근데 가끔씩 꿈에서 그 누나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직도 가끔씩 그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게 하나원에서 여러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사실 저도 힘이 들고 그분들도 힘이 들지만은 또 그러면서 같이 울고 웃고 얘기하면서 서로에게 또 많이 힘을 얻곤 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원에서 이제 한 어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그 어머니도 어린 아들과 함께 넘어왔습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넘어왔는데 자기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막막한 나머지 저보고 자기가 이제 꼭 서울에 집을 봤는데 서울에 오게 되면은 자기 집에 꼭 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이 혼자만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자리를 찾다 지방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뭐 이유인즉슨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는 뭐 식당이든 공장 이런 데서 취업을 안 시켜주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까지 내려가게 됐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에게 오셨다고 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아이는 혼자 있었고 엄마는 지방에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저는 집으로 갔죠. 가기 전에 꼭 다시 올게.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그 아이한테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문을 열어봤어요. 문을 열어봤더니 어두컴컴한 방에서 TV 불빛하고 소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죠.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만난 꼬마 아이가 TV를 켠 상태로 방바닥에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꼿꼿이 찡하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깰까봐 어질러진 집을 치우고 있을 때 그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왔어요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니 하니까는 집에서 밥도 못 먹고 뭐 제대로 누구의 돌봄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잘 지내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집에서 먹는 집밥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손수 막 허겁지겁 차려가지고 아이에게 밥을 차려줬죠. 밥을 차려주고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아이가 오늘 하룻밤 같이 자재요. 그래 같이 자자 해가지고 그 아이와 하룻밤을 지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많은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북한에서 살았을 때 나 이랬다 저랬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자기가 오줌을 싸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오줌을 싸고 있는데 어느 아이가 와가지고 물을 확 끼얹고 갔대요. 그래서 막 쫓아가니까는 애들이 여러 명이서 여러 무리에 서 있어가지고 서로 얘가 그랬어 자기가 안 했다고 막 이렇게 아이를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계속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저한테 같이 자자고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잤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어서 밥을 먹여서 학교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전날 저녁에 참 말을 많이 했던 그 아이가 그날 아침에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처음으로 입을 연 한마디가 이제 가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놓고 제가 가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가면 또 이 아이는 혼자니까.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왜 우리 같이 살까?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아이도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획한 적도 없었고 이렇게 생각한 적도 없었던 저는 그 아이와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네. 대책 없죠? 그쵸? 대책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나니까는 순간 말하고 나서 저도 이제 두려웠어요. 하루 이틀은 그렇다 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주변에선 저한테 엄청난 반대가 심했어요.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집에서는 장난이 아니었죠. 저는 그 아이와 살면서 저희 부모님과 2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누구나 그렇지만 참 애지중지 잘 키운 아들이 애들 잘 키워서 대학 보내고 취업을 했는데 웬걸 회사도 그만두고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니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속도 상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이 한 명을 키운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왜 다 안 된다고 하느냐. 나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그런 마음이 들고 오기가 들어서 그 아이와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와 살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아이와 살고 있다는 거를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소식을 접하고 여기에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뭐 밥상에 숟가락 하나 놓는다는 생각으로 예, 그러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한 명 늘어서 지금의 9명의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집 아이들 이름 좀 얘기할게요. 예. 정말 듬직하고 성실한 우리 진철이, 그 다음에 억철이 형제, 그 다음에 착하고 온순한 우리 원혁이와 원일이 형제, 책임감이 강한 우리 하룡이, 갈비를 좋아하는 우리 상남자 철진이, 착하고 온순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절대 못하는 우리 덕수, 그 다음에 귀염둥이 진범이, 그리고 저희 집 막내 막둥이 철광이까지 이렇게 총 9명의 아이들이 저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얘기 좀 할게요. 저희 집에 진범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현재 중학교 3학년이고요. 이 아이는 부모님이 없었어요. 고아로 자랐고, 여러분들 꽃제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북한에서 국어를 하면서 연명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너무나 배고파서 강 건너 중국이 너무나 화려하대요, 밤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가면 잘 먹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너다 보니까 정말 운이 좋아서 선교사를 만났고,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바로 그 아까 말한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에서 3개월을 지낸 후 바로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진범이는 북한에서부터 학교를 못 다녔어요.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무학이에요. 그래서 한글을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글을 배웠고, 지금은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중3이 올라가서는 저한테 조용히 와서 이러더라고요. 삼촌, 나 전교회장 하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나 전교회장 해도 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했어요. 왜 저도 왜 당연히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지 지금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 해봐라. 너가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강남의 치맛바람 센 엄마보다 더한 극성으로 너를 밀어주겠다라고 아이에게 자신감을 불러 넣어줬죠. 그리고 그 아이는 회장 선거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고 이 아이가 자기 왜 연설문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깨너머로 살짝 봤는데 그 연설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엄마 아빠도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봉사정신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저 회장 선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선거 당일이 왔어요. 그래서 진범이는 학생들에 의해서 직접 투표로 압도적인 표 차이를 받아서 회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보이시죠? 예, 저 아이가 북한에서 온 아이로는 최초로 전교 학생 회장이 되었습니다. 예, 저희 집에는 최초의 수식어가 많아요. 저 아이가 바로 최초의 전교 학생 회장이 되었고요. 아마 이것도 최초일 것 같아요. 공식적인 집계로 보지는 못했지만 총각인 남자가 전교 학부모 회장이도 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엄청 바쁘다고 했잖아요. 집안 살림도 엄청 바쁘지만 이렇게 아이들 뒤치다거리도 정말 바빠요. 저 오늘도 지금 오늘 녹화하기 아침에도요. 학교에서 기말고사예요. 그래서 학부모 시험 감독도 하고 오고 학부모 회의도 하고 오고 부랴부랴 여기 와서 이렇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저와 함께 같이 살기 시작한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하룡이라는 아이인데, 하룡이가 저와 함께 살게 되면서 이게 참 쑥스럽긴 하지만 저를 많이 닮았어요. 저와 함께 오래 살아서인지 저를 많이 닮았고, 그래서인지 저처럼 살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예전에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봉사활동 해라. 하지만 뭐 한두 번 하고 그칠 거면 시작도 하지 말아라. 끝까지 할 자신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 끝까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룡이가 봉사활동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하룡이는 그 봉사활동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룡이가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우리 하룡이가 내년 5월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계봉사대회 한국대표로 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 아이들 잘 키우죠? 네, 저 아이들 잘 키울 겁니다. 앞으로도 잘 키울 겁니다. 이처럼 저희 집 아이들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살면서 사실 힘들지 않을 수는 없어요. 맨날 이렇게 웃고 지낼 수도 없어요. 맨날 싸우기도 많이 싸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잘 달라지고 건강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집을 보면은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시설 기관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 집은 그룹홈이라는 보육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는 이건 집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집이고, 외부에서는 저희 집을 시설로 볼 수도 있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는 집이에요. 학교에서 학교 생활하고 집에 와가지고 널브러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고 바로 아이들의 집이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집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아마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집과 똑같아요. 겨울이면은 추운데 담요 덮고 귤 까먹고, 근데 여러분들은 봉지에 까먹죠? 저희는 박스채로 까먹습니다. 네, 그렇게 귤 까먹고 TV를 보면서 진짜 집, 바로 그거를 저는 만들어 주고 싶었고,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우리 집, 우리 아이들과 제가 사는 이 사람의 집이란 이야기를 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 이야기, 저희 가족이 사는 집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뭐라고 불러요? 아빠, 엄마 그렇게는 안 부를 것 같고, 그렇죠? 네, 삼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제 별명을 부르기도 별명이 하고. 뭐예요? 별명이 용가리입니다. 왜? 용가리요? 전혀 안 어울리는데 왜 용가리죠? 아, 제가 원래 네. 이름은 태훈인데 호적이 잘못돼서 용길이가 됐어요. 아. 예. 그래서 네. 애들이 용길에서 용가리라 부르고 다시 저는 개명을 해가지고 제 이름을 찾아서 태훈이라고. 예. 김태훈 씨. 네. 오늘 이 자리에 그 용가리 삼촌을 위해서 미안합니다. 이 아이들이 나와왔죠? 전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오신 아이들 아이들이 다 오지 다 못했어요. 못 왔고? 예, 3명만. 네, 반갑습니다. 누구죠? 이름이? 예. 처음에 있는 친구가 네. 바로 하룡이고요. 하룡이 손 한번, 하룡. 그리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있는 친구가 원일이요. 원일. 예. 그 네. 옆에 있는 친구가 원혁이요. 원혁이요. 원일이와 원혁이는 형제입니다. 형제. 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러면, 세 분 중에서 우리 하룡군한테 좀 물어볼 게 있어요. 그냥 서 계셔도 돼요. 그냥 뭐 편하게. 앉으실래요? 우리 염하룡군이 맨 처음에 같이 살게 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삼촌이 너 같이 살까? 그랬을 때 어떻게 선뜻 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되게 낯설고 막 새롭고 그랬는데 되게 저한테 말을 걸어주고 기다려주는 이렇게 푸근한 아저씨가 예. 같이 살자고 해서 되게 신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멋진 아저씨가 얘기를 해줘서 나도 모르게 선뜻 네 그랬는데 그 아이들을 대표해서 삼촌한테 한 말씀 좀 할래요? 형이랑 되게 저희가 함께 많은 걸 해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막 많이 해왔는데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옆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 또 나아가서 저희가 형의 뒤를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형하고 똑같이 이렇게 닮았으면 좋겠다. 네. 우리 하령군 그리고 우리 두 형제도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가 그 생일날 친구한테 받은 그 카드 중에서 그 카드 문구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 네.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생일이 되었을 때 반 친구들로부터 이제 카드를 받잖아요. 네. 생일 축하하면서 생일 축하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런 말들이 꼭 있더라고요. 너를 만나기 전에는 북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다. 네. 하지만 너를 보고 나서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가 카드에 적혀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걸 보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북한에서 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편견대로만 보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에요. 정말 잘 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정말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사람의 집이라는 강연을 해주신 우리 김태훈 씨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